속보, 또 나왔다 환상적 니어포스트 샷. 음바페한테 배웠어. 또 한 번 나왔다 역대급 환상적인 니어포스트 샷으로 난리난 현지 반응. 파리 생제르맹 FC는 24일 한국 시간 프랑스 1드 프랑스 레지옹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2024 25 시즌 프랑스 리그 앙 2라운드 몽펠리에 HSC와의 경기에서 6대 0으로 승리했다. 이날 이강인이 교체 투입돼 맹활약을 펼쳤다. 후반 17분 교체 투입돼 단 28분 뛰었을 뿐이었지만 기회 창출 2회, 패스 35회 성공 등 유의미한 기록들을 만들어냈다. 특히 좋았던 것은 득점이었다. 이강인은 후반 36분 상대 진영 오른쪽에서 아슈라프 하키미의 패스를 받았다. 이강인은 가까운 쪽 포스트로 정확한 슛을 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1라운드 르 아브르 A시전 득점에 이은 2경기 연속골이었다. 이날 득점은 이번 여름 팀을 떠난 킬리앙 음바페에 이어 포스트 슛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었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음바페는 니어 포스트와 파포스트 슛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그 때문에 골키퍼들은 선택지가 2개가 돼 어려움을 겪는데 이강인이 이를 그대로 흡수한 모습이었다. 단 28분 만에 자신을 증명하며 2경기 연속골을 넣은 이강인. 그의 현재 컨디션은 최고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2. 리그앙 위클리 프리뷰 이강인. 3주 연속 득점 도전, 초반부터 왕좌 굳히기 나서는 PSG. 한국 시각오는 31일 오전 3시 45분 올랭피크 리옹과 스트라스부르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2024에서 25 시즌 프랑스 리그앙 3라운드 9경기가 진행된다.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PSG다. PSG는 2경기 연속 득점한 이강인 등의 활약에 힘입어 지난주 새롭게 선두로 올라섰다. 최하위권에선 승격팀 생테티엔을 비롯해 리옹, 브레스투아가 2연패 속 서륙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경기들과 승부 예측 근거를 정리했다. 릴은 PSG와 승점 동률로 2위를 달리고 있다. 골득 실차에서 PSG가 크게 앞서면서 거리가 벌어졌다. 치열한 맞대결이 될 전망이지만 승리 가능성은 PSG 쪽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지난주 몽펠리에를 상대로 6대 0 압승을 거둔 것도 좋은 신호다. PSG는 릴과 유독 자주 맞대결을 치렀는데 지난 6번의 경기에서 5승 1무를 거두는 등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이번 주 그 기록이 깨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강인의 선발 출전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어보는 편을 추천한다. 이강인은 1차전에서 선발, 2차전에선 교체 출전했는데 2주 연속 득점하며 PSG의 질주에 큰 공을 세웠다. 이번 경기에서도 곤살로 하무스, 비티냐 등과 좋은 호흡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팀은 한국 시각오는 2일 오전 3시 45분 릴 홈구장인 스타드 피에르 모우라에서 격돌한다. 리옹은 이날 홈구장인 프랑스 리옹 파르크 올랭피크 리오네에서 스트라스부르를 맞이한다. 그간 성적은 스트라스부르가 더 좋지만 이번 경기에선 리옹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리옹에선 지난 2차전부터 골잡이 알렉상드르 라카제트가 올림픽을 치르고 복귀했다. 그는 지난 시즌 리그앙에서만 19골 3도움을 몰아치는 등 총 22골 5도움을 올렸다. 2차전에선 득점에 기여하지 못했지만 이번 주엔 다시 제 기량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스트라스부르가 원정전에서 징크스 수준으로 취약했던 것도 리옹의 승리를 점치게 하는 요소다. 스트라스부르는 또 지난 2경기에서 연달아 실점했는데 이번 주 라카제트 등에게 골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모나코와 랑스 역시 지난 두 경기에서 내리 승리를 거두며 현재 각각 리그 3위, 4위에 자리하고 있다. 두 팀 모두 언제든 리그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위치다. 그런 만큼 두 팀은 이번 주 사력을 다해 경기에 임할 전망이다.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쪽은 홈팀이다. 모나코가 홈 경기에서 유독 좋은 성적을 자주 낸 덕이다. 모나코는 지난주 리옹전에서 브릴 엠볼로를 최전방에 내세우고 미나미노 타쿠미와 마그네스 아클리우슈, 엘리세 벤 세기르 등을 이진에 배치해 단단한 공격망을 구축했다. 특히 엠볼로와 미나미노, 벤 세기르 등은 지난 2주 연속 선발 출전한 상태로 이번 주에도 최정예 멤버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랑스는 한국 시각 20일 오전 그리스 파나티나이코스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르는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상태로 원정전에 임한다. 두 팀의 맞대결은 한국 시각 오는 1일 오후 10시 모나코 스타드 루이 2세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리그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이다. 브레스투아는 현재 18위, 생테티에는 16위에 자리하고 있다. 두 팀 모두 지난 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패배를 겪었다. 한국 시각 1일 오전 0시 스타드 프랑스와 르블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선 그나마 브레스투아가 자존심을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승격팀 생테티엔이 지난 두 경기 내리 무득점으로 패배하며 제대로 구멍이 뚫린 공격망을 노출한 탓이다. 브레스투아가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17승을 거두며 리그 3위로 마무리한 것도 팬들의 기대를 끌어올리는 요소다. 브레스투아는 릴, 니스 등과 막판 경쟁을 펼치며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꿰찼다. 이번 주 그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3줄줄이 나가는 PSG 선수들 금바페 우가르테에 이어 32살 베테랑 12도 이강인과 이별. 프랑스 RMC 스포츠의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는 29일 한국 시간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포르투가 다닐루에게 관심이 있다. 다닐루는 파리 생제르맹, PSG를 떠나 세 팀 중 한 팀으로 합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포르투가 적극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프랑스 풋메르카토는 지난 10일 페레이라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 신뢰를 받고 있지 않다. 최근 몇 시즌 동안 멀티 수비수로서 기회를 얻었는데 엘리케 감독 아래에선 아니다. 페네르바체 이적설이 있었는데 무산됐고 포르투도 원한다. 페레이라가 원하는 건 포르투다고 전했다. PSG는 올여름 여러 선수들을 내보냈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갔고 케일러 나바스, 위고 에키티케, 라벤 쿠르자와 세르히오 리코, 헤나투 산체스와도 이별했다. 체르 은두르, 노르디 무키엘레, 가브리엘 모스카도는 임대를 갔다. 마누엘 우가르테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행이 임박한 상황이다. 페레이라도 떠날 수 있다. 페레이라는 베테랑 선수로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모두 가능한 선수다. 벤피카 유스에서 성장을 했고 파르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여러 팀 임대를 다니다 2015년 포르투에 입단했는데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포르투갈 국가대표까지 됐다. 안정감이 돋보였고 센터백, 미드필더를 오갈 수 있는 멀티성과 빌드업 능력으로 각광을 받았다. 포르투를 떠나 2020년 PSG에 임대를 왔고 2021년 완전 이적해 현재까지 뛰고 있다. 페레이라는 확고한 핵심은 아니었지만 주축으로 뛰었다. 매 시즌 프랑스 리그왕 20경기 이상 소화했고 지난 시즌도 26경기에 나섰다. 여러 포지션을 오갈 수 있어 전술적으로도 활용됐고 주전이 나가면 자리를 확실히 메워 PSG 살림꾼으로 불렸다.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74경기나 소화할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기량을 인정받았다. PSG는 젊은 팀을 만들려고 한다. 루카스 베랄도, 윌리안 파초 등 어린 수비수들이 합류했고 미드필더도 보면 주앙 네베스, 데즈레 두에가 왔다. 1991년생 페레이라는 자연스레 방출 명단에 올랐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기량이 출중하기에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도 노리는데 전 소속팀이었던 포르투도 관심이 있다. 4. 유럽 변방 돌았던 황인범. 이제 날아오를 때. 챔스 4회 우승 아약스가 노린다. 츠르베나 즈베즈다는 29일 니하 한국 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위치한 스타디온 라이코 미티치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UCL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보드 글림트를 2대0으로 꺾었다. 합산 스코어 3대2로 역전에 성공한 즈베즈다는 UCL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즈베즈다 코리안 듀오 황인범과 서령우 모두 선발로 출전했다. 서령우는 왼쪽 풀백으로, 황인범은 3선 미드필더로 나서 팀의 역전승에 기여했다. 1차전에서 0대1로 패한 즈베즈다는 역전이 필요했는데 브루노 두아르테의 페널티킥 선제 득점과 우로스 스파이치의 추가골로 합산 스코어 3대2로 UCL 본선 무대 진출을 확정지었다. 경기가 끝난 뒤 황인범은 이번 경기에 우리는 모든 걸 바쳤다.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UCL에 출전하는 모든 팀이 강하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UCL 본선 진출 성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이적설에 대해서도 내가 팀에 남을지는 모르겠다. 이적 시장 마감일까지 3일 남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즈베즈다 잔류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팬들의 궁금증은 커졌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등 빅리그 이적설이 짙었던 황인범이기에 관심이 커지는 건 당연했다. 그러던 중 아약스가 황인범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세르비아 진포머는 모자르트 스포츠를 인용하여 네덜란드의 두 거상이 황인범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즈베즈다는 아약스와 페예노르트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아약스는 UCL 통산 우승 사회를 자랑하는 명문 구단이다. 마르코 마린 디렉터도 황인범의 이적을 인정했다. 그는 황인범은 최고의 선수다. 그는 클럽을 위해 싸웠고 얼마나 클럽을 사랑하는지 입증했다. 우리는 기다릴 것이다. 그가 가고 싶어 한다면 그럴 자격이 있고 보내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몇 가지 제안을 받았다. 황인범과 함께 앉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선수 이적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매체의 보도대로라면 아약스 이적이 근접했다. 드디어 황인범이 B클럽에서 날아오를 때다. 네덜란드 리그도 유럽 변방 리그라 볼 수 있으나 그동안 황인범이 거쳤던 팀에 비하면 더 큰 리그이고 무엇보다 아약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2015년 대전 시티즌,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프로 데뷔를 마친 후 일찌감치 해외 무대를 밟은 황인범은 유럽 빅리그 무대를 밟지는 못했다. 주로 변방을 돌았다. 2019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뛰었고 2020에서 21 시즌에는 러시아 루빈 카잔에서 뛰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루빈 카잔을 떠나 FC 서울로 돌아왔다. 다시 해외 진출을 노린 황인범. 이번에도 빅리그는 아니었다.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로 떠났고 1년 뒤 세르비아 즈베즈다에 입단했다. 보다 높은 리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네덜란드 명문이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아약스라는 점은 국내 축구 팬들을 더욱 설레게 한다. 이적 성사 여부에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